그 정말 철통 같았던 어떤 정권을 유지하던 자들도 옳음을 주장하는 백성의 깃발에 다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옳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수고하십니다. 민철님.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사람이 좀 인적이 드문 곳, 저는 인간 멀미를 너무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감옥원에 있으면 오만 인간 군상들을 다 만납니다. 정말 다양한 군상들을. 착하기나 합니까? 감옥 들어온 자들이 착하지도 않은 자들만 우글우글대는 곳에 인간 멀미? 토 나오죠. 토 나와. 이 사람 얘기 듣다 이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다 범죄자들이지 않습니까? 범죄로 점철된 자들도 있고. 지금 저 새끼처럼 저런 놈들 만나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도 헷갈리고. 저런 놈들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저놈이 착한 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떨 때 눈이 변할 때 이렇게 돌아서면서 눈이 변할 때 이럴 때 보면 야, 내가 봤던 저놈이 착하고 좋은 근성이 있는 놈 같았는데 야, 눈깔이 돌 때 이렇게 보면 와, 야수 같기도 하고 여우 같기도 하고. 진짜 인간 멀미 원 없이 한 곳이 저는 감옥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우치기도 했고. 코가 또 힘 앞에서 변절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도 군만두님 변절하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렇게 죽어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교자들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자들이 역사의 어떤 뒤안길에 일기를 쓴 그런 책들을 보면 정말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옳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힘에 맞서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내디딘 그들이 버틴 그 시간들로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잊지 않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독재, 카르마 이런 거, 파시오 정권 이런 거 저는 아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랬어도 제 자식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이후에 그의 선임으로. 다만 그가 어딘가 위험에 빠질 것 같으면 제가 말없이 위험에서 건져는 놓지만 제 자식의 삶도 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동생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위험에 처할 때 그때는 살짝 꺼내놓고 다시 마음껏 살아봐라. 그들의 자유의지는 우리 인간만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특혜인데 자유의지 그 존중해줘야죠.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입시켜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쇠뇌시키는 것. 그래서 나와 전부 다 내 생각과 회귀라 하는 것. 일렬로 쫙 내 생각과 줄을 이어서 끈을 묶으려고 하는 것. 또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 제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말을 해도 저희 방 시청자분들은 자기들끼리 막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내가 말하고 싶으니까 말하면 되는 거고. 이 자유로움. 다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집중해주고 점찍기 같은 거죠. 그렇게 해주고 그 외에는 나는 떠들고 내 방송 듣기 싫은 분들은 여기서 자기 좋아하는 분들하고 채치고 놀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민주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방송. 이게 자유고.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만 않았다면,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 않았다면 벌써 몇만 원 가 있을 거라고. 군만두님, 제가 정치적인 어떤 색채가 나옵니까? 어느 당을 찍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누구를 찍자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지. 내 말이 동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고 싶지. 응원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누구를 찍으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투표는 자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걸 내가 왜 강요를 하냐고. 남의 삶을 내가 왜 관여를 하냐고. 그들의 자유의지인데. 예. 근데 제가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라 그럴까? 정치적인 사상 경향이 드러납니까? 정치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호불호? 뭐, 이렇게. 굳이 하자면.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들은 존경하죠, 제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으면 전 존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런 삶 때문에 내가 본받고 있고, 나는 차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그분들은 몸소 실천에 옮겼으므로, 난 좋아한다. 우리 세대에서 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순수하고, 불의를 보고, 광분하고, 공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물은 100도시에서 끓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0도시에서 끓는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0도에서 끓는다. 0도에서. 불의를 보면 그냥, 없죠. 근데 누가 그런 댓글을 썼더라고. 정치적인 색깔이 있었다면, 없었다면,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순수한 대통령, 헌신했던 대통령,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돼가지고 잘 나갈 수 있었던, 판사하다 변호사 하면 뭐 떼돈을 벌지 않습니까, 사실? 예? 정관 예우하고 뭐 해서 뭐 몇 년 동안 평생 살 돈 다 벌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정관 예우가 없다고 한 지금도 판사하다고 변호사 해봐. 잠을 못 자지, 일하느라고. 변호사. 대우 노동자 사건인가? 그거를 알게 되고, 인권 변호사로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그 부하 영화를 다 버려버리고, 인권 변호사. 제 10만원도 받지 못하는, 그 당시에 5만원인가, 뭐 6만원인가 받는 인권 변호사를 자처해서 그 길을 간 분입니다. 그런 거 아무나 못하거든. 항상 약자 편에 섰고, 잘못된 불의를 보면 분노를 그냥 참지 않았고, 공분이래, 공분. 저는 지금도 봄이 되면 한 번씩 거기 찾아갑니다. 봄이 되면 찾아가서 담배 좋아하셨지, 담배. 나는 이 담배를 못 끊겠어요. 이 담배만은 못 끊겠어요. 막 이러더니. 담배 내가 막 숯같이 집불 붙여가지고 거기다 부엉이 바위 위에 못 내려갑니다. 이렇게 막아놔서. 도장깨기님. 그렇게 보십니까? 뇌물을 받았다고요? 뇌물 받은 거 없습니다. 도장깨기님. 전직 대통령 중에 마이너스, 재산이 마이너스인 사람은 노 대통령 뿐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뇌물 받은 거 없습니다. 도장깨기님 잘 모르시는 겁니다. 당당하게 조사받고가 아니라
그분은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분이에요. 아, 이 내용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도장깨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건 없습니다만, 강금원이가 등장하고, 박원찬가요? 박연차인가? 박연차. 강금원이와 박연차가 등장합니다. 도장깨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지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바를 얘기하고 이거는 거의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잘 모르시는구나. 수모와 수치를 아는 분입니다. 후한무치가 아닙니다. 후한무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을 후한무치라고 합니다. 내가 얘기해드릴게요. 내가 도장깨기님 들어보십시오. 그냥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빚이 몇 억이었죠. 빚이 몇 억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취임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전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때 자식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청탁들, 거기서 벌어지는 비리들을 경험했습니다. 내 얘기가 틀리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대의 대통령이 자식들 때문에 대통령 일할 동안 누가 되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이 구속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자식들이. 김대중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었으나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자식들 때문에 구설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청탁을 받고 이를 예, 다투지는 마십시오. 예, 도장깨기님, 광희님, 다투지는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냥, 그리고 제가, 그 굿한 거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걸,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도, 굿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내가 아는 얘기를. 그리고 저는 제가, 얘기를 해드려도 저는 확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느낌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측근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들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치 내가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되자마자, 권양숙 여사죠. 네네. 다투지는 마십시오. 네, 제가 아는 것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권양숙 여사한테, 여보, 근호죠? 큰아들이. 아들이 근호죠? 노근호인가? 노건호인가? 제 건호 해외로 좀 보내요. 내 재임 기간 동안. 왜냐하면 거기에 청탁 들어와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처럼 그런 비리에 쌓이고 정치를 제대로 펼 수 없을까봐. 그랬는데 대꾸는 할 수 없었지만 네, 나라의 대통령이고 가장이고 그렇게 하라는데 권양숙 여사가 굉장히 현모양처했답니다. 현모양처. 네 라고는 했지만 보낼 돈이 없어. 미국으로 보내려는데 보낼 돈이 없어요. 대통령이, 남편이 지시나 명령 같은 거를 꼭 이거 해달라고 내렸는데 보낼 돈이 없어. 그래서 주변에 평상시 알고 지내던 강금원하고 박연차 그분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어른이 건호를, 아들을 해외로 보내라는데 재임 기간 동안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럴 수 있어. 평상시에 지인들이잖아. 나도 지인들한테 돈 빌려요. 지금도. 갚기도 하고 나 갚을 수 없는 돈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아직 못 갚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와준 거야. 지인으로서 그냥 평상시 지인이고. 나도 그렇게 돈을 빌린다니까. 지금도 우리 성환이 같은, 여기 정성환이라고 한 번씩 들어오죠. 성환이한테 돈 빌려. 나중에 돈 갚으면 갚어 엄마 이러고 돈 빌려줘. 몇백이든 뭐 얼마든 급하면 몇십만 원도 없을 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전식이 이게 아직 비염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건호를 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있을 수 있도록 돈을 줘서 건호가 나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방을 하나 얻고 집을 하나 얻고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있게끔 그들이 돕습니다. 돕고 어떤 거기에 대한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대통령 그만두고 조사를 받으면서 노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조사를 받고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어쨌거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받았던 흔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조사받고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받았던 일이 있는 거야. 누가? 권영중 여사가 아들을 자기의 지시로 아들을 외국을 보내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변에 그거를 박연차 강금원이한테 돈을 받고 외국을, 그걸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알았던 거야. 그걸 알고 이게 무슨 죄는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끗한 사람이 그 얘기를 알고 이젠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제 저를 버리십시오 라고 이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옥죄어 오죠. 망신 주기지. 망신을 주기 위해 이거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면서 마치 뇌물을 정말 청탁을 받고 뭐 어떤 일을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어떤 가치를 주고 같이 돈이 될 수 있는 일을 뭐 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막 대대적으로 보도하죠. 그리고 이게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좀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괜히 뭐 이 시간에 괜히 방송을 켜서 제가 자야 되는데 내일 또 당진을 가야 되는데 우리 호인 형님이랑 뭐 이런저런 비즈니스 좀 약속이 있어서 형님이 좀 도와주시려고 해서 거기 또 가기로 했는데 방송을 켜만 놓고 잘라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다투지 마십시오. 건강한 뭐 이건 좋은데 군만두님 모르겠어요. 난 내가 아는 바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는 바라고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대든 무엇이든 내가 아는 바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군만두님이 내 얘기를 다 들어보고 대화에 내가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게 대화의 기본이 뭐냐. 빨치산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말을 하겠다고 하면 들어라 그냥. 다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발언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 게 그 대화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어떤 게 옳은지는 아무도 몰라. 왜? 종결이 되지 않은 사건이야. 군만두님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종결이 되지 않았어. 죽음으로 해서 없어져 버린 사건이야. 호도로님,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으로 강금원이를 잡아놓고 박연차를 조사하고 또 곧 아내인 권양숙 여사를 조사하겠다고 하고 검찰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죠? 나로 인해서 내가 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가족과 또 나랑 오랜 지인이었던 사람들이 구속이 되거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강금원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 자세한 건 아닙니다만 청탁에 의해 줬다라고 얘기한 것도 같아. 그래서 엉엉 울어버리지 않습니까? 엉엉 울어버리죠. 지금도 마음 아파한다는 어느 기사를 봤는데 검찰이 너 구속시킬게 하면 너 이러이러한 죄 있지? 세무조사 털어보니까 너 이런 죄 있던데 너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구속시킬 거야 라고 하면 감옥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강금원이가 아마 거기서 만세를 부른 것 같아. 아닌데도 맞다라고. 이렇게까지 죄어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 하나 죽음으로 해서 사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기소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나 하나 죽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리신 겁니다. 내가 알고 있기론 이겁니다. 이 사건입니다. 뭐 이건 거의 정설로 거의 뭐 밝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는 분이 아까 군 얘기가 나왔는데 수원의 지리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자인데 수원의 지리도사. 이분은 얼마나 신통방통하냐면 천문지리에 해박한 선조의 어떤 혼이 들어온 겁니다. 무당입니다. 무속인. 수원의 지리도사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이 안 팔린다든지, 공소권 없음이죠. 예, 전문용어로. 집이 안 팔린다든지, 뭐 계약이 잘 안 되면 도장깨기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죄가 아닌 일을 죄를 만든 겁니다, 검찰이. 죄가 아닌 일을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한 건데, 그것을 사건화를 만들어 가니까,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저는 조중동, 경향, 그 다음에 한겨레, 이렇게 5개의 신문을 쭉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도장깨기님 혹시 조중동 신문 보십니까? 아니면 그쪽 조중동 쪽에 미디어를 보십니까? 지금 글을 쓰시는 게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기 때문에, 아니 뭐 욕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좌우 진보 보수 쪽 신문들 그걸 전 다 보는 이유가, 도장깨기님 그 말도 맞는 얘기인데요. 그 과정이, 재판을 통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구속이 되고 뭐하고 엄청나게 괴로운 일들이 밝혀지기 전까지 벌어집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죄인 줄 알면서도 뭐가 덮어 씌워지면 수치와 수모 때문에 자결을 하는 겁니다. 자고 오고 다 쓰레기라 생각한다고요? 너무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저는 좌우 뭐 이런 거 별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 있고요. 내가 아는 바는 이겁니다. 내가 아는 바는 그거고, 내가 아는 바를 얘기한다 그런 겁니다.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아는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순했습니다. 수원의 지리조사라는 그 나라굿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이분이 전문이 뭐냐면 천문지리에 해박한 자기 선조에 좀 큰 어른이 들어와 있는 그런 무속인입니다. 내가 놀라운 일을 하나 했는데요. 이제 시호도 지났으니까 이제 제가 출소해서 충북 어딘가 가서 오락실을 했습니다. 오락실을 나 출소해가지고 15년 살고 나와서 뭐 돈벌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오락실을 하는데 70년 개띠 3명을 데리고 가고, 지방이니까 나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수급만 하고, 70년 자존심 때문이죠. 예. 그래서 나 같아도 죽을 것 같아. 광희님, 나 같아도 그런 상황은. 예, 군만두님. 그래서 이제 가게를 3개월 해서 보이스피싱 750만원 당하고, 내가 보이스피싱 750만원 당하고, 한 3천만, 애들 다 챙겨주고 3천만원쯤 벌었을까? 근데 가게를 3개월 만에 접어버렸습니다. 70년 개띠 새끼들이, 동생 새끼들이 얼마나 이 새끼들 지져 쌌나, 지들끼리 방을 저기 얻어줬는데 싸우지 말라고. 원룸 오피스텔을 지방에, 오락실 근처에. 이 새끼 한번 내려가 보면 눈탱이 한 새끼 밤탱이 돼 있고, 그 다음날 내려가 보면 한 새끼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 개새끼들아. 구수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구수란 게 잘못됐다고는 얘기 안 하고요, 도장깨기님.
구술한 거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잘 되고 저는 누가 잘 됐다 잘못됐다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 제가 잘못됐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내 주위에서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 유튜브 이 새끼 있죠? 이 새끼는 잘못된 새끼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내가 모릅니다, 잘. 구술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내놓으려고, 오락실을 내놓으려고, 이 개새끼들 니네 한 번만 더 싸우면, 이 쌍놈의 새끼들 가게 바로 팔아버릴 거야.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또 싸웠더라고, 이 쌍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다 올라가 70년 개띠 개새끼들. 동생 3년 밑에 놈들 다 올려보내고, 가게를 세를 줬다가 팔려고 하는데, 한 달이 되도록, 벼룩신문, 부동산, 다 내놨는데, 전화 한 통 하나. 근데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수원에 지리조사라고 있는데, 3년째 거래가 되지 않는, 금만 놈이 개새끼 아주. 거래되지 않는, 그 집을, 길을 제도해 줌으로 인해 바로 그날 팔렸다. 매매됐다. 그러한 일은, 거짓말 같아, 거짓말. 진짜로. 여러분. 거짓말 같아. 근데 진짜야. 여러분들, 매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잘 매매 안 되시면 지리도사 꼭 찾아가십시오. 내가 이건 강권합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진짜, 그래서 지리도사를 찾아갑니다. 어디 있는 가게를 좀 팔고 싶은데, 여기 가면 팔리게 해준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형님, 지난날을 얘기할 테니까, 지난날 얘기하는 게 맞으면, 내가 하는 얘기 들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딱 이게 첫 마디야. 그렇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나를 쫙 얘기하는데, 정말 소름이 돋는다 그러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형님,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 부적 쓰면, 바로 손님들 몰려듭니다. 작자들. 가게를 하겠다고 하는 작자들. 잘 분별하세요. 그러더라고. 에이, 이 부적이 뭐가. 이걸 딱 넣어가지고 오는데,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안 하던 벼룩신문 쭉 내는, 딱 넣고 수원에서 출발하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야. 가게 넣으셨죠? 세 군데 전화와. 거짓말 같죠, 이거? 우리 도장깨기님, 이런 얘기 한번 내가 쭉 해보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깊이도 모르고, 저는 감옥에서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 빨갱이 누명 써갖고 온 사람들하고 저는 친하게 잘 지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근데 빨갱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가게는 팔렸습니다. 가게는 팔렸는데, 그거로 인연이 돼서,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하고 지냅니다. 지금도 지리도사하고. 내가 주식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주고, 그분이 돈도 좀 벌었고, 이러는 사이로. 그런데 여담도 안 오고 그러는데, 형님, 문재인이 머리 위에 태양이 떴는데, 이게 분명히 떴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소문이 났답니다. 나라구슬하는 3명이, 박근혜 쪽에서 원해서 구술했다고. 그 천기를 바꿔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나는 알고 있어. 그게 가능하다는 걸. 그런 쪽에 형이상학 쪽에 책을 내가 많이 봤거든.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 비가 오지 않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얘기하면 현송이도 돌아야 됐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전국에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이건 스포츠 서울에 난 가십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비가 없습니다. 인공위성에. 비가 올 일이 없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비 든 구름들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비가 없어. 근데 도사들 몇 명이 모입니다. 어디에? 한강에. 여의도 한강에 모입니다. 비 내리는 구슬한다고. 천기를 모아서. 근데 그들이 이틀 동안 막 길을 모아서 비가 내리게끔 기우제를 지내는데 쇼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공위성에 보이지 않던 구름이 스포츠 서울에 난 겁니다. 이건 잠깐이었지만 간헐적으로 빗방울 내렸다는 거. 그래서 천지기운인데 이건
그래서 천기를 바꿔서 대통령이 천기를 바꾸면 재앙이 온답니다. 재앙이. 많은 사람들이 일단 대통령 같은 사람이 천기를 바꾸면, 어떤 우두머리들이 천기를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인명의 피해가 온답니다. 나는 그 전부 다 지리누수한테 들은 얘기고, 또 형 이상한 쪽으로 뭐 그런 쪽의 책들을 좀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었지만 다시 또 복습하는 기분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친구들하고, 그 무속인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안 보고 산답니다. 이 개새끼들아, 나라의 국운을 바꾸려고 그 지랄들을 하냐고, 돈을 아무리 줘도. 이 얘기는 여담인데 뭐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일도 있었나 보다. 그냥 현송이가 하는 얘기인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광현이 공산주의인데요. 생활할 때도 그랬고, 동생들한테도 공산주의를 똑같이 일하고 생활할 때도 같이 나눠 쓰자 하는 주의였습니다. 그런 주의였는데, 공산주의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주의입니다. 그죠? 현 시대에 맞지 않죠? 예. 일 안 하는 놈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거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도장깨기님.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누자는 건데, 분배하자는 건데, 아니, 일 안 하고 머리 쓰는 새끼들은 일 안 하고도 똑같이 나눠야 되잖아. 이게 발전이 없어, 이게. 발전이 없어. 똑같아, 도장깨기님. 나랑 똑같아. 발전이 없어. 일 안 해도 같이 나눠 처먹으니까. 내가 지금 딱 얘기하는 순간 글이 딱 올라왔어. 도장깨기님. 우리나라 그리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시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의식적으로만 선진 쪽으로 가 있지만, 의식적으로 선진 쪽에 가 있지만 진짜 이 어떤 문명적으로는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거? 저는 해외를 뭐 많이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계급은 나눠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만든 거기에도 계급이 다 또 나눠집니다. 계급이. 그래서 나는 이건 괴리가 아닌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뭐 했는데 왜 거기에, 홍통님 왜 안 주무시고. 참 세상. 그래서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냥 여러 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상들이 있고 그 다름 다 달라. 만사형통님하고 라이카하고 도장깨기님하고 나하고 똑같다면,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다 세상이 획일화된다면 이거 정말 여긴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심심한 천국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가끔 묻는데, 여러분들 심심한 천국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미난 지옥을 원하십니까? 여기가 재미난 지옥입니다. 내가 볼 때. 다 각기 다른, 성향이 다르고 뭐 행동이 다르고 각기 다른 자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그게 세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 획일화되어 똑같으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천국이지만 지옥일 것 같아, 여기. 심심한 천국보다는 정말 여러분들 심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정말 심심해하고 미칠 뻔한 적 있습니다.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처음 가가지고 책도 좋아하지 않을 때 있죠. 미칠 뻔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그럼요. 장단점도 있고, 맞습니다. 두 분 얘기 다 맞습니다. 저는 청송 가고 있죠. 책도 보지 않을 때 누가 건드리지도 않아. 누구랑 말할 사람도 없어. 건드리지 않으니까 편하고 좋긴 좋고 천국 같긴 한데 심심해서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돌아버릴 뻔했습니다. 내 옆방에 있는 사람은 돌아왔고,
3개월 만에 혼자 벽 보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럼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발전한 거죠. 우리나라는 엄청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제도들 많지 않습니까? 뭐 엄청나게 막 나눠주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나눠주지 않. 여러분들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들 숨어있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복지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지는 뛰어납니다. 장기적인 복지는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지들은 땜빵용 복지들은 그리고 문명 뭐 이런 굉장히 요즘 차들 한번 타보십시오. 새로 나오는 차들 한번 타보십시오. 엄청나게 차 잘 만들고 이석기가 누구죠? 이석기가 누구지? 가만있어요. 이석기 빨갱이가 있나요? 판사. 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으로.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를 선고했네.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사건을 전 잘 모르는데 주체사상 주체사상 안 맞아. 주체사상은 안 맞습니다. 주체사상은 안 맞습니다. 주체사상 저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예. 저건 도사게임님 저건 문제 있습니다. 저건 문제, 전 간첩이고 뭐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는 저 간첩이지 저건 뭐. 우리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깨트리려고 한 자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건 도사게임님 저건 징역 줘야 됩니다. 저 사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저 징역 줘야 됩니다. 그런 자는 대한민국의 안녕에 파괴자입니다. 주체 사상이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저는 이겁니다. 저는 뭐 좌도우도 잘 모르고 정치도 잘 모르고 뭣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인데, 이런 얘기에 천국의 신화라고, 저는 만화를 보지 않는데 공장에 반장하는 놈이 형님 이건 정말 만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보여주는데 이연세의 천국의 신화? 저는 그래도 기본은 합니다. 도장게임. 기본은 하는 놈입니다. 옳고 그러면 그만큼은 판단합니다. 천국의 신화를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종석은 주체사상 공부했는데 임종석이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자꾸 묻지 마십시오. 임종석은 북에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북에도 갔다 왔지만 그러한 그의 행동들이 통일을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자기가 한 노력이라면 징역을 가고 그렇게 한 것이라면 저는 박수갈채를 보냅니다만, 주체 사상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엄연히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이 존재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종석이가 똑똑은 하더라고. 똑똑은 한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장게임님.
산속에서 수행을 하는 스님이 시동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 시동은 인간 사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입니다. 그냥 산속에서 넓은 호수도 보지 못했고 바다도 보지 못했고 오로지 산속에서 태어나서 산속에서 스님을 모시고 청년이 되어가는 그 나이에 얼마나 바깥 세상이 궁금했으면 스승님, 인간 사는 세상에 좀 다녀와 보겠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사나 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가지 말거라. 인간 세계에는 절대 가지 말거라. 왜? 저 궁금합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절대 가지 말거라. 고집을 못 걷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는 아니지만 결국 내려보냅니다. 내려가서 너무 힘들면 다시 돌아오너라.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그 아이가 돌아오는데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만신창이가. 정신도 나, 몸도 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견했던 바야. 인간들한테 질려버린 거지. 인간들한테 질려버린 거지, 그냥. 내가 뭐라고 했더냐. 인간 사는 세상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네 몸이 갈갈이 찢어져서 왔구나, 정신과. 인간이라면 너 자신조차도 믿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인간이라면 앞으로는 네 자신조차도 믿지 말라. 근데 인간이 기대고 살라고 한 건데, 인간이 기대고 살라고 만들어진 건데, 인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서로가 믿고 살아갑니까?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도인이 했던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인이 했던 뜻은 그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을 정말 배척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합니다. 인간이, 제가 방송에서 가끔 하는 얘기인데,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지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정말 따뜻하게, 사람들 간에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 자가 그런 게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 그런 인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따뜻한 정과 마음을 또 서로가 배려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게 참 인간이지,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고 남을 막 괴롭혀서 말로 막 헐뜯어서 말로도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보시셨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상 아름답게 돌아가니까 내가 참 보기 좋았더라 얘기하듯이, 여러분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공감되고 너무 좋아, 흐뭇하고, 저런 장면을, 내 장면은 아니지만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는 게 좋아,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때 막 마음이 막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 살아야 될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장면인지 몰라도 각자가 그렇게 느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인간들이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있다. 내 막 바라보는 걸로 스트레스 쌓이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건 사탄이거나 악마거나 지옥도라는 얘기입니다. 지옥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유튜브에서도 그러한 자가 있고, 정말 2만 명이 넘는 안티를 가지고 있고, 저 자식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디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그러한 자. 저는 여러분들, 저는 안티가 채 3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300명도 저를 공격하기 위해 그 잡새끼가 만들어서 보내는 무슨 이상한 닉들 있지 않습니까? 니 마누라 이런 닉들, 대부분 다 이런 닉들이지, 일반 시청자분들은 블랙이 없습니다. 거의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데이터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포 콘텐츠 스트리머들 1000명, 2000명 이상씩은 다 깔고 갈걸요? 일반 시청자들? 저는 없습니다. 어떤 새끼는 2만 명이 넘더라고, 안티가. 방송 그만둬야 될 놈이죠. 바라보면 짜증이 나는 놈. 인상이 찌푸러지고. 그 새끼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데 아무도 그거에 동조하지 않아. 인상이 찌푸려져. 그 새끼 방송을 보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착한 척 하는 거 아니고요. 착한 척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그냥 제가 사랑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욕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 그럽니다. 말다툼도 하고. 그러나 풀고. 도장깨기님 여기선 전부 다 하나가 되네. 도장깨기님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우리 군만두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다 하나로 저희 방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뜻이 하나. 정치하고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고요. 내가 볼 때 도장깨기님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있고 우리 군만두님도 또 광희님도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런 지금 대화들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사상경에 이데올로기 다 버리고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들로만 이렇게 융합되십시오. 되게 따뜻한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 글을 보면 압니다. 저는 주사파 다 제끼고 좌우 다 제끼고 그냥 따뜻한.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 만나면 전국의 친구들 만나면 정치 얘기하면 야 이 개새끼들아 정치가 우리가 정치인이냐 뭐냐 이 새끼야 그냥 먹고 좋은 얘기만 하자 이 새끼야. 그래 우리 정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그러면 친구처럼 막 어우러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요. 우리가 막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바뀐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일 좀 만들어 해서 제가 돈 좀 벌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후원을 바라지 않고 내가 오히려 이벤트를 해서 뭔가를 좀 나눠주고 집 고쳐주기도 좀 하고 싶고 그런 게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익이 생기면 좀 나누고 싶고 내가 일을 해서 오늘 당진 갑니다. 당진 가서 현대제철인가 거기에 정상적으로 이권을 좀 따보는데 못 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해봐야죠 열심히. 다 필요 없다 오늘. 도장깨기님 욕을 오늘 고정 메시지에 올라갑니다. 요글이 최고다. 도장깨기님 불가능하겠지만 동서남북 다 화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오늘 끝. 이 이상 없습니다. 고맙습니다.